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인꼬 부부로 30년을 살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혼자 된 아내에게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세금 대신 내라고요? 입니다. 자,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30년을 소문난 인꼬 부부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저희 부부.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운동한다며 나갔던 남편은 심장마비에 걸려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고지서를 받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유 여보 진택 씨 하늘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아유, 내 생각은 안 나나 몰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서도 잘 먹고 있는 거죠? 똑똑똑 예. 계세요? 저 우편 배달 나왔습니다. 그 박수림님 되시죠? 예, 제가 박수리인데요. 세무서에서 예. 세금 통지서가 나왔네요. 여기 그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이요? 예. 아니 남편 죽고 그때 다 처리했어요. 뭔 세금이 또 나와? 잠깐만 이거. 사인. 아니 이게 뭐야? 상속세 일시백천 1억을 내라고. 이게 무슨 개 불 뜯어먹는 소리야? 당신 정말 미안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남편이 내연녀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그 아파트의 상속세 증가분 1억을 제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도 황당한데 그 상속세를 제가 내라는 세무서의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죽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상속세까지 제가 다 왜 내야 돼요? 왜? 제가 왜 내야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 어디 있긴요. 여기 있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 뭐 나한테 그러세요. 남편분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 증여했어도 상속세에는 포함이 돼요. 원칙적으로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AI 챗봇이 왜 이렇게 딱딱해요? 왜 그래요? 아니 죽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1억이나 내야 돼요. 제가?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죽어도 못 줘요. 세상에 내연녀 편드는 법이 어딨어요? 여러분 피꺼소시라는 말 아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세금마저 제가 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대로 제가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진택 씨가 잘못했네요. 진택 씨가 잘못했네. 이것도 남편한테 일에 내연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정말 속 뒤집힐 노릇인데 네. 여기다 거액의 상속세까지 내게 생겼으니 이거 너무했다, 어떡합니까? 이거. 제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A 씨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가. 대학 시절에 선배를 만났고 이 선배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선배는 대기업의 임원까지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정말 승승장구하게 됐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일남일녀 굉장히 오붓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운동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꼬 부부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남편이 죽게 되면 진짜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네.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배우자가 사망한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요. 되게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1점부터 100점까지 봤을 때 최고 점수를 주는 게 배우자 사망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우리가 배우자를 잃고 사별을 한다는 게 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남편이 돌아갔다는 그 충격과 아픔도 잠시이고 진짜 아내를 또 충격에 빠뜨렸던 건 바로 뭐냐? 세무서로부터 온 한 통의 고지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 A 씨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 이미 남편이 사망한 뒤에 상속세를 다 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A 씨가 수소문 끝에 결국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내연녀 B 씨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내 입장이면 내연녀한테 1원 주는 것도 아까울 것 같은데 10억 당연하죠. 원은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10원도 못 완전히 주죠. 이 아내는 생애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믿었던 남편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아우. 정말 다시 꺼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분하고 억울한 마음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후에 대처. 사연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A 씨가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안 못 참죠. 참죠. 못 참죠. 그래서 이 내연녀가 받아간 이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가 못 내겠다. 사회무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네. 먼저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죠. 네. OX판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O,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못 낸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는 X. 무조건 X야. 오오오. 이거는 무조건이야. 뭐 안 낼 거예요. 아우, 가슴이 정말 아우. 정말. 고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이건 내연녀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연녀가 받아간 거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절대 이 아내가 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물론 뭐 X. 상식적인 측면에서 또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X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법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김기환장하는 그런 판례들이 참 많거든요. 예. 아까 또 세무사 직원분이 그 네. 법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O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심정적으로는 X가 맞습니다만 일단 우리 방송계의 진짜? 손흥민, 우리 김기환 방송인을 옆에 두고 예. 제 마음이 훅 넘어가네요. 거기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아픔은 아픔이고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법이 우리 앞에 냉정하게 돌아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나 가슴이 뜯어지는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O를 들게 됩니다. 진짜 그럴까? 예인 씨는 왜 X예요? 아, 이건 무조건 그냥 X예요. 나는 뭐 죽어도 못 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안 돼, X야. 무조건 X예요, 이거는. 어렵다. 안 돼요. 그럼 변호사님들은 어떤 의견인지 네. OX로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제발. 내야 되네. 안 돼. 맞았는데 아쉽다. 아유, 얘기 좀 진짜. 들어보죠. 뭐. 너무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라고 들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 이번 상황에서 법은 결국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연녀에게 이제 막대한 재산을 증여해주고 하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에는 그 이전에 증여했던 부분까지 상속으로 보아서 굉장히 고액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결국 남겨진 상속인들,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증가분을 내야 되는 게 맞아서 이번 사안에서 법은 결국 내연녀 편이었다. 이렇게 아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님도 목이 매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물 좀 물 좀 주세요. 주세요. 예, 물 좀. 목이 메었을까. 네. 왜 대체 내연녀 그러게. 편을 든다는 겁니까? 법이 왜 그런 거예요? 먼저 상속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에 그 재산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서 어떤 공평을 기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누가 법정 상속인이 되느냐 이것부터 봐야 되잖아요. 먼저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넘어가게 돼서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님과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고 네. 이제 3순위가 형제 자매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데 내연녀는요. 이 법정 상속인 중에 누구에도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연녀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권리가 없으면 세금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한 상속세분에 대해서 내연녀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 낼 필요가 없게 되고 법정 상속인인 지금 자녀와 배우자가 이 증가분을 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 아까 보니까 사연에서는 가족들에게 남긴 재산에 대한 그 상속세 이미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추가로 상속세가 이렇게 공깃밥 추가도 아닌데 왜 상속세 추가 이게 부과된 거예요? 뭐냐고. 뭐 저도 목이 메요. 다 목이 메요.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 상속인 분들은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누군가한테 이거를 10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아예 그럼, 못하셨을 몰랐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가 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상속인이니까. 그러면 이 10억 원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이 내연녀한테 증여를 한 건데 이게 왜 상속 재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법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사망을 하기 전에
제 법정 상속인한테 제 재산을 사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은 5년 내에 증여했으면 그거를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건 상속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요. 맞죠. 예,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에. 저희는 10년 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그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사망 기준 5년 이내에 증여를 했으면 그걸 상속 재산으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 10억 원 초과해서 30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40%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제가 제3자에게 10억 원을 증여를 하고 20억 원을 남긴 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 40%가 아닌 10억 원을 더한 30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 50%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 세율이 달라지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합산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전에 신고 안 했다고 불성실 신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죠. 어허. 근데 그 생전에 이걸 이분이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을 텐데 이게 약간 납득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면 사실 너무 황당하고 뭐 목도 메이고 저도 막 헷갈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다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상정을 해보자면 네.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상속세를 내는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막 증여 같은 거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부과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어이없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좀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사전으로 증여했다면 몰래 증여했으면 이게 상속인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나한테 상속세가 부과가 됐을 때 이 상속인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좀 아닙니다만 우리 남편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네. 가족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 남편이 정말 이런 상황이 상속세가 이렇게 청구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못했겠죠. 그런데 만일 알았다면 그때에도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내연녀에게 뭔가를 증여하는 선택을 무조건 하면 안 되죠. 물론 이 내연녀도 이 10억 원 상당이 되는 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냈을 겁니다. 한 10억이었으면 한 2억 정도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그 증여세도 사실 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내줬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긴 하죠. 사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 재산을 넘겨서는 안 되겠지만 맞아요. 굳이 넘긴다고 하면 사실 유증을 택하는 게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나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증은 이제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에 일부분은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누구에게 뭐 증여하겠다, 내가 상속하겠다 이런 걸 유언장에다 밝혀둘 수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 유증을 통해서 이 내연녀에게 10억 원 정도의 상당을 줬다고 한다면 이때는 내연녀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증여했던 부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이 되게 되고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이미 증여세를 낸 부분을 가감해 준다고 해도 세율 부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어서 맞아. 결국 그 추가적인 부분은 나머지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결국 가족들 몰래 내연녀를 챙겨주려다가 일이 좀 커진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하고 챙겨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가족들이 상속세를 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그래, 그거 돌려받아야지. 글쎄요, 저는 못 돌려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보니까 몰래 준 거 같거든요. 왜냐면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아파트가 그 망자의 단독 소유였을 것 같아요. 뭐 공동 소유라 이랬으면 알 거였는데 이거는 단독 소유였으니까 모를 거고 그러면 그
사전에 망자의 개인 소유의 재산이니까 망자가 누구한테 주던 그건 사실 망자의 의지고 망자의 자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누가 부과하던 건데 이걸 나한테 다시 내놔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5년 생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주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도 장담할 수 5년, 없는데. 5년 내잖아, 그죠? 그래. 네, 그러면 안 돼. 좀 어떻게 깜짝같이 해야지. 그걸. 이거 하지 가족들이 마세요. 얼마나 이게 네. 스트레스를 먹습니까? 너무 힘들지. 그리고 이런 거 보니까요. 우리가 상속세가 막 30억이다. 그러면 네. 뭉뚱그려서 뭐 3명 자식이 받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30억에 대한 세율로 내면 돼. 근데 받은 사람이 내면 3명이면 10억씩이잖아. 그렇죠. 그럼 세율이 50%인 것이 30% 이렇게 가잖아. 맞아. 아, 이렇게 좀 안 바뀝니까, 이거? 두 분이 좀 바꿔주세요. 이재용을 국회로 응원합니다. 국회로